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시리즈물을 1, 2, 3화로 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요. 제목에 보면은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이 유튜브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PD님들하고도 의논을 하지만 사실 이 신의 한 수라는 이 표현은 이 영상에서만큼은 과함이 없습니다. 더 센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되게 아쉬워요. 이 비타민 K2라는 거에 대해서 3화에 걸쳐서 알려드릴 텐데 영양 쪽 공부를 하고 있는 저나 제 주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K2라는 거는 거의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K2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접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정말 이런 거야? 라고 생각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튜브에서도요, 비타민 K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법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시점쯤에는, 이 영양을 공부하고 또 제가 한국영양의학회 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첫 편은 조금 이렇게 인트로의 개념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칼슘이라는 거 있잖아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칼슘 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음식으로 드시는 건 좋고요. 그러니까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걸 꾸준히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드시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라면 골다공증 약을 먹는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칼슘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왔을 때 우리 혈관에 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2011년도에 미국이랑 영국에서 저명한 논문 2개가 나왔어요. 칼슘제를 영양제 형태로 하루에 1000mg 정도 복용을 시켰더니 동맥경화가 확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됐어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골다공증 학회였던 것 같은데 하루에 500mg 정도 이상을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드시고 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을 같이 드시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칼슘은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기능의학적으로는 에너지를 조금 낮춰주는 형태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칼슘은 보충제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비타민 D를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병원에 오시면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비타민 D 드시거나 주사 맞으신 분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담인데 대학병원의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새는 심장 CT를 검진의 차원으로 찍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검사를 해봤더니 칼슘 스코어라는 게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칼슘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요, 심장에 CT를 찍었을 때 동맥에 칼슘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칼슘을 가지고 동맥경화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칼슘 스코어가 그닥 이유가 없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비타민 D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네 병원에서 아무래도 비타민 D를 많이 처방받게 되시기도 하고 주사도 맞게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비타민 K2 칼슘 패러독스 이렇게 되어 있죠. 칼슘의 역설 비타민 K2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은 원래 2010 몇 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닥터 케이트 레오메 블레유, 굉장히 어렵죠. 이 아마 토론토에 계신 분인데 프랑스식 성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닥터 케이트라고 이름을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 닥터 케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이제 자연의학,
이제 외국에서는 내추로패시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의사, 한의사 이렇게 의사들은 두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호메오패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의학, 내추로패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학을 하는 닥터죠. 그쪽에서는 닥터라고 불리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지영미 선생님하고 또 공부 기능의학 많이 하시는 이영철 선생님이 주가 되셔서 써진 책인데 책이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일 영양소에 대한 책으로는 조금 부피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드리려고는 해요. 이 비타민 K2라는 게 처음에 발견된 거는 사실은 1939년인가 그때 치과의사였던 웨스턴 프라이스라는 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때는 이름을 비타민 K2라고 진 게 아니라 액티베이터 X, 그러니까 뭔가 활성 물질 X라고만 봤어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있으니까 사람이 훨씬 튼튼해지고 또 뼈도 강해지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줄어들고 특히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 악궁이 튼튼해져서 치아 구조가 굉장히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이분이 치과의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성분이 뭘까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밝혀졌어야 되는 이 성분이 70년 동안 사장이 된 거죠, 거의.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 사실상 비타민 K2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10년은 넘었죠. 그 이후에 최근에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인트로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대한약물영양의학회에서 의사 선생님 상대로 그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1, 2, 3회의 형태로 해서 이 비타민 K2가 왜 신의 한 수인지 또 우리가 비타민 D를 어떻게 선명하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